드디어 비트코인이 5차 폭등을 했거든요. 2022년도에. 그래서 이제 1억을 간다 만다 하다 이제 요 꼬라지가 돼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봄이 온다 이겁니다. 겨울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아시죠? WEF. 여기서 작년에 전 세계 정부들한테 얘네 정부기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가 왜 리더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굉장히 관심 많아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얘네가 권장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파워가 있어요. 얘네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부 규제에 대한 그 보고서를 내면서 비트코인 규제의 핵심은 변제 최종성을 조지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류가 드디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변제 최종성이 있다는 걸 입 밖에 내고 그걸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워닝을 날렸어요. 이 변제 최종성이 이게 문제야. 비트코인 왜 규제해야 되느냐? 블록체인과 같은 알트코인 왜 규제해야 되냐?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범죄 수단 방지입니다. 자금 세탁에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건 뭐냐면 제가 현금을 갖고 이렇게 여기 앞에 공원에다가 두고 제가 그 커피 마시는 사이에 현금 가방이 없어지면 소비자 보호가 안 되죠. 근데 비자나 마스터나 이런 걸 긁었거나 어음이나 수표를 잃어버렸으면 제가 적당한 절차를 거치면은 리펀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낸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정당하게 잃어버렸다는 것만 증명하면 없어지죠. 그걸 이용해서 신용카드 사기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냐면요. 우리가 안 낸다고 여러분들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제학의 세금의 규착 이론에 의하면 점주가 내는 것이 바로 제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수료 되게 비싸죠.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죠. 그 대신 신용카드 장점은 뭐죠? 내가 잃어버려도 소비자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화 주권입니다.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945년도 이후의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달러가 금하고 연동되고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와 연동된 고정환율 제도인데 지금 고정환율 제도는 포기했고 금도 포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딱히 부를 말이 없어요. 경제학자들은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읽은 국제정치학이나 지정학책에서는 아직도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죠. 지금은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이제 관리형 환율제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이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가장 학습이 안 된 분야가 20세기 이 화폐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케인즈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우선시 여겼던 건 뭐냐면 세계화폐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화폐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커피빈이나 이런 데 가서 결제할 때 원화를 받지 우리가 달러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특수한 경우는 받을 수 있죠. 달러는 그렇다 치고 엔화나 이런 것도 받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달러를 세계화폐라고 하는데 세계화폐는 파운드 시절에 금화 파운드가 금이랑 연결되어 있었을 때 파운드가 금을 가장 스털링이 금을 제일 많이 순수하게 대표하기 때문에 스털링을 썼던 거지 다른 나라의 화폐들도 금을 대표하면 세계화폐로 썼습니다. 그걸 케인즈가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이것이 금융공황의 원인이라고까지 케인즈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 참여한 영국 대표로 참여한 케인즈가 많이 개입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화폐를 교사시켰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비트코인이 주는 충격이 뭐냐면 자본 통제 능력을 없앱니다. 보통 거시경제학적으로 한 나라는 통화주권을 발휘하는데요. 하나가 환율 정책이고 하나가 통화 정책입니다. 두 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지만 뭐 편의상 구별하자면 통화 정책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거고 환율 정책이라는 건 경쟁 상대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율의 높고 낮음을 정해가지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잖아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화 주권인데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농락하고 있죠. 국경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정부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면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온다? 첫 번째 범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왜죠? 금융망을 타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 거 한 번 주면 땡 끝나니까. 세 번째 통화 주권이 농락되는 거 국경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변제 최종성서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처음은 파이널티 오브 세틀먼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파이널티 오브 세틀먼트를 이해하려면 현재 금융망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푸틴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코드를 막는다고 했을 때 니네가 스위프트 코드를 막아?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놀랍게도 핀센이라고 미국 재무부 산하의 그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수사권 있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고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걸 막아야 돼.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공개 키가 있고요. 왼쪽에 비밀 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어플로다가 이렇게 공개 키를 보면은 여기에 비트코인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 암호 키를 내가 QR 코드로 하면은 임포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플로다가 종이에 담겨 있는,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이에 담겨 있는 암호 키를 내가 온라인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우리나라 규제주의자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무리 거래소 막아봐야 소용없어. 비트코인은 저런 식으로도 거래될 수 있어. 가장 첨단인 비트코인이 종이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저게 바로 개인 지갑이에요. 셀프 호스티드 월렛. 핀센이 저걸 막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 막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막으려고 어떻게 나오냐면 트래블을 저기서 옛날에는 제가 불러가지고 업비트나 빗썸에 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막혔습니다. 빗썸이나 업비트에 있는 데서 저를 못 보냅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규제로 가는 거죠. 저런 데다 못 빼놓게 해 라고 간 거고요. 미국은 야 저걸 막아 어떻게 막지? 셀프 호스티드 월렛을 막는 방법은 수용이다. 수용. 그래서 웬만하면 거래소에 2개 하고 웬만하면 은행에 2개 하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막 파란 신호를 막혔습니다. 언제까지? 푸틴이 비트코인을 언급하기 전까지. 그래서 저같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푸틴이 너무 미워요. 원래 미국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다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 드린 내용을 미국의 엘리트들은 2014년도까지 공부 끝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비트코인을 저주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냐면 바로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금융권이 수용하는 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후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고 싶으면 은행에 맡겨놓는 거예요. 은행이 대신 사니까 은행의 자산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거 셀프-호스트 원래 제가 가르쳐드려도 이거 공부도 안 되고 일반인들도 제가 가르쳐드려봐야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소나 이런 데 두게끔 미국은 은행들이 쭉 수용하도록 전부 단계적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가격이 폭락한데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써 있는데 비트코인의 규제의 핵심 기관들이 SEC하고 CFTC였는데요. 제가 이번에 바이든 행정명령을 읽어봤는데 주무기관이 바뀌었어요. CIA, NSA 뭐 이런 데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 미국의 금융 주도권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FBI하고 CIA하고 NSA는 보고서를 내세요라는 게 바이든 행정명령이에요. 여태까지는 SEC,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거래위원회죠. 그 다음에 CFTC, 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주무부서였는데 지금 힘의 균형이 이동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푸틴 때문에. 짜증이 완전.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수용할 쪽으로 가려고 프로그램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다 멈췄어요. 눈치 보는 거죠. 셀프 호스티드 월렛을 없애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규제해가지고 셀프 호스티드 월렛에다가 출금 못하게 하고 입금을 막는 방법이 있고 미국처럼 그거는 미국이라는 자유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트코인이 가격도 요동치고 좀 어려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은행에 맡기세요. 웬만하면 우리가 대신 사드릴게요. 이걸로 간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도 못 막죠? 완전히 못 막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돈 주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은 그렇게 안 구하잖아요. 어떻게 구하죠? 태양광 패널 갖고 다니면서 채굴 합니다. 전기가 있는 어디서나 채굴이 가능해요. 그러면 채굴에서 얻은 비트코인은 풋프린트가 제로입니다. 풋프린트가 없어요.